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 파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변별력은 갖추되 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다루지 않았던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수의 과목을 연계해서 난도를 높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과목을 연계하지 않고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수능 이전과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수험생들 의존도가 커지면서 사교육 업계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계에 따르면 이 주말 사이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이번 발언으로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그런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올해 재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데 다양한 사설 문제와 또 고난도 문제에 찌든 재수생을 상대로 쉬운 문제를 냈다가는 이 최상위권 변별을 하지 못해서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쉽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고3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능에서 계속 신유형을 출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공교육의 수준이 낮다. 이 학생들이 교과서와 수업만으로는 내신이며 또 모의고사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교육 열풍이 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어떤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나 또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다른 누리꾼은 12년 공부해서 이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다 큰 성인 자녀를 두어서 수험생 자녀가 없는 이 높은 분들의 어떤 현장을 모르는 오해로 빚어진 정치적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텐데 네. 이게 진짜 당면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말이죠.